자, 그러면 C가 여기에서는 음수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 마이너스 C는 C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면 얘는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C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1 마이너스 0.01은 근사적으로 뭐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 자, 이 값은 바로 로그의 y0 마이너스 그냥 0.0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요 위의 식의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left hand side는 로그의 y1, right hand side는 로그의 죄송합니다. 여기 y0입니다. 로그의 y0 마이너스 0.01과 같고요. 자, 이제 우변에 있는 로그의 y0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y1 마이너스 로그의 y0는 마이너스 0.01과 근사적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식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y0기 y0의 GDP를 알고 있고 GDP를 1% 떨어뜨리는 충격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1기의 GDP y1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의 y1는 로그의 y0에다가 0.01을 만큼을 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충격 이전에 1%인지 모른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충격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 전에 GDP는 Y0였고요. 충격이 진행되고 있든 충격이 다 사라졌든 상관없이 이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Y1만큼의 GDP가 Y1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충격의 크기가 얼마였을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충격 이전의 GDP와 충격 이후의 GDP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충격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충격의 크기가 혹은 GDP의 변화율 혹은 GDP의 증가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여기 GDP의 로그를 취하고요. 로그 y0 이쪽 GDP의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y1 그런 다음에 그냥 이 두 값을 빼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충격의 크기 혹은 GDP의 변화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GDP의 로그 값 로그의 y1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래 GDP의 로그 값 로그의 y0가 되는데 이 두 값의 차이가 바로 GDP의 증가율이다, 변화율이다, 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은 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1년에 4차례 GDP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1분기, 2분기, 1년을 우리가 분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처음 3개월을 1분기라고 하고요. first quarter라고 부르니까요. Q1, 그다음에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게 2019년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2020년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분기가 막 끝나가는 시점인 것이죠. 1분기는 이제 1, 2, 3월이니까 3월까지가 1분기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3월 말이어서 1분기 말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분기. 내일 모레면 이제 2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20년입니다. 자,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GDP의 변화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1분기 끝에 있기 때문에 1분기의 그 경제 변수는 아직 최종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분기가 끝나자마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요. 1분기가 끝나고 나서 한 2분기 중간쯤 넘어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기가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보통 5월에서 6월 초쯤 돼야 이제 1분기 자료가 다 취합이 되고 정리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1분기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사실상 매우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이 결과가 빠르면 아마도 5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사실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1분기 거의 끝에 와 있고 그래서 1분기 자료가 공개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GDP의 변화를 이렇게 전분기 대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1년 전에 같은 시점, 바로 2019년 1분기죠.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한국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도 GDP를 측정을 합니다. 바로 전분기. 이번 분기가 바로 전 분기보다 GDP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을 이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계절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시즈널리티라고 부르고요. 계절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계절성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명절이 크게 두 차례 있고요. 1월에 혹은 뭐 2월인 경우도 있지만 설이 있고 한번 그다음에 이 화살표는 명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가을쯤 돼서 한 4분기 초쯤에 보통 10월 정도죠. 그렇죠? 10월 빠른 경우에는 뭐 9월에도 추석이 오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추석이 한 차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중요한 매년 반복되는 패턴의 어떤 상황들 여름 휴가가 대표적이고요. 여름 휴가 7월 말에서 8월 초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자 이런 효과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처음에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혹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 같으면 땡스기빙 할러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크리스마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기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일 어떤 해에 2월에 설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4분기와 지난해 4분기와 이번에 1분기를 비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만약에 추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또 크리스마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4분기의 경제 활동은 매우 활발해지고요. 그러면 GDP는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그거보다 GDP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거보다 약간 GDP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례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GDP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GDP의 증가율을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